계산된 이별,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제, 일정, 얼어붙은 한강의 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층 아파트. 거실의 거대한 통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화려하게 반짝였다. 하지만 그 빛은 창을 넘어 집 안으로 스며들지 못했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고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감돌았다. 서지수, 34는 식탁 앞에 앉아 노트북 전광판에 숫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중견 유통회사의 재무팀 대리로 일하는 그녀에게 숫자는 세상을 해석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감정은 사람을 속이고 배신하지만 숫자는 언제나 정직했다. 100달러 빼기 1은 99달러라는 결과에는 그 어떤 변명도 감정의 과잉도 섞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 또한 그 정직한 질서 속에 머물기를 바랐다. 삐비빅 대시 띠르링. 정적을 깨고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도 시계를 보았다. 밤 10시 15분. 남편 강진우, 37였다. 대기업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는 그는 스스로를 선택받은 엘리트라 믿으며 살아가는 남자였다. 그에게 집이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전시장과 같았다. 지수야, 나 왔어.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의 미세한 어깨 각도, 그리고 구두 끝이 바닥을 긁는 소리만으로도 그의 상태를 읽어냈다. 오늘 그의 발소리는 평소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약간의 머뭇거림, 그리고 목소리에 섞인 묘한 긴장감. 그것은 무언가 부탁할 것이 있거나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할 때 나타나는 그만의 전조 증상이었다. 식사는요? 지수가 무심히 묻자 진우는 소파에 이탈리아제 가죽 서류 가방을 거칠게 던지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평소라면 곧장 욕실로 향해 청결을 따졌을 그가 식탁까지 다가왔다는 것은 오늘 밤 그가 준비한 전략이 끝나 공을 들인 것임을 의미했다. 밖에서 대출. 아니, 대충 먹었어. 저기, 지수야. 나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게 있는데. 진우가 마른 세수를 하며 말을 이어갔다. 지수는 노트북을 닫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대출이라는 단어를 뱉으려다만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우리 결혼한 지 이제 3년 됐잖아.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 서로 소득 차이도 좀 나고 각자 관리하고 싶은 영역도 있을 텐데 앞으로 생활비를 각자 내는 건 어때? 이른바 더치페이 결혼 말이야. 합리적이고 뒤끝 없잖아. 요즘 강남 부부들은 다 이렇게 산대. 지수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겉으로는 공정함과 트렌드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지수의 머릿속은 이미 지난 3년간의 가계부 데이터를 고속으로 스캔하고 있었다. 진우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낸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투자라는 이름의 블랙홀로 밀어넣었다. 반면 식비, 관리비, 세제 하나까지 포함된 생필품, 각종 경조사비, 심지어 시댁과 친정의 명절 용돈까지 지수의 월급 280만 원에서 빠져나갔다. 진우의 연봉은 지수의 3배였지만 그는 늘 큰 돈을 굴려야 우리 미래가 바뀐다며 생활비 분담에 인색했다. 결국 지수는 자신의 미래를 깎아 그의 투자놀이를 지원해온 셈이었다. 각자 관리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 PC를 꺼내 공들여 만든 엑셀 파일을 보여주었다. 대출금 반반, 관리비 반반, 식비도 먹은 만큼 반반. 어때?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고 서로 터치하지 않는 거야. 대신 집안일은. 알다시피 내가 밖에서 전략 짜고 돈 버느라 워낙 바쁘니까 지금처럼 내가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고.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야. 지수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웠다. 그것은 동의의 표시가 아니었다. 상대가 스스로 판 함정의 깊이를 가늠하는 포식자의 서늘한 즐거움이었다. 좋아요. 합리적이네요. 대신 저도 조건이 있어요. 구두 계약은 나중에 딴소리 나오기 십상이니 서면으로 부부 생활비 분담 협약서를 작성하죠. 공증까진 아니더라도 서로 지장 찍어서 한 부씩 나눠 갖기로 해요. 진우는 지수의 빠른 승낙에 안도한 듯 호탕하게 웃었다. 역시 지수는 쿨해서 좋아. 내 아내답네. 제2장, 잉크 속에 숨겨진 칼날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재로 들어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협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배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가 왜 갑자기 더치페이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왔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며칠 전 안방 화장실 문 너머로 들었던 진우의 통화 내용이 귓가에 쟁쟁했다. 엄마, 걱정 마.
서울 아파트 방 하나 비워놨어. 지수한테는 내가 잘 말해둘 테니까 이번 달 말에 올라와. 미선이 공부방도 거기 차리면 돼. 지수게 돈 얘기만 확실히 해주면 또 안 달 거야. 지수는 펜을 꽉 쥐었다. 진우는 지수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무보수 가사 도우미이자 자신의 자산은 건드리지 못하게 방어막을 칠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협약서 제5조와 제7조를 작성하며 문구 하나하나에 치명적인 독을 발랐다. 제5조, 비거주자의 체류 비용, 배우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초청된 비거주자, 양가 부모, 형제자매 및 지인 포함가 본 주거지에 머물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 식비, 수도 광열비 증가분, 소모품비 등 은 초청한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며 발생 즉시 실비 정산한다. 제7조,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본인의 영역을 제외한 공용 공간 외의 가사 서비스, 빨래, 청소, 식사 준비 등을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자는 수혜자 혹은 초청자에게 시중 전문 가사 도우미 시급, 시간당 15,000원에 준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토요일 오전, 지수는 완성된 협약서 2부를 내밀었다. 진우는 조항들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뭐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해? 우리 사이에 너무 정 없는 거 아냐? 그래도 형식이 중요하긴 하지. 그는 조항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거침없이 지장을 찍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이제 고액 연봉을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 굴리고 동시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서울 금싸라기 땅 아파트에 앉힐 수 있다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제3장 불청객의 도착과 숫자의 역습. 일주일 뒤 폭풍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평일 오후 퇴근하고 돌아온 지수를 맞이한 것은 거실 가득 쌓인 낯선 진가방들과 시어머니 박여사 그리고 시누이 미선이었다. 거실에는 퀴퀴한 한약 냄새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어머, 지수 왔니? 예, 서울 집이라 그런지 공기가 아주 달다야. 아파트가 대궐이네. 박 여사는 이미 안방 건너편 작은 방을 차지하고 짐을 풀고 있었다. 미선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지수의 전동 마사지기를 사용하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진우는 퇴근 후 거실에서 맥주캔을 따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지수야, 어머니랑 미선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어머니 무릎 수술 경과도 보셔야 하고 미선이도 강남으로 공무원 학원 다녀야 하거든. 내가 좀 잘 챙겨드려. 가족끼리 이 정도는 돕고 살아야지. 지수는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투명 파일에 넣어둔 협약서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박 여사와 미선이 보는 앞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서류를 펼쳐 보였다. 어머니, 미선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지난주에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생활비 분담 협약서라고요. 박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보더니 인상을 팍 썼다. 이게 다 뭐냐? 부부 사이에 웬 종이쪼가리야? 너 지금 시험이 왔는데 이게 무슨 예의니? 남편이 제안한 합리적인 각자 관리 원칙이에요. 여기 5조를 보시면 진우 씨가 초청한 손님의 모든 체류 비용은 진우 씨가 내게 되어 있어요. 쌀 한 톨, 수돗물 한 방울까지요. 그리고 7조에 따라 제가 어머니와 미선 씨 식사나 빨래를 돕게 되면 시간당 15,000원의 가사수당을 진우 씨가 저에게 지급해야 하고요. 거실에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진우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서지수, 너 지금 시부모님 모시는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야박해? 돈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진우 씨잖아요. 공정하게 각자 관리하자면서요? 저는 진우 씨의 제안을 존중해서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 식사부터 정산 시작할까요? 제가 지금 장 보러 갈 건데 2분 식사 재료비는 진우 씨 카드로 결제할게요. 그날 저녁부터 지수는 철저하게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마트에서 정확히 자신의 1인분 분량 식재료만 사와서 주방에서 조리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박 여사가 며느리가 시어미 밥 한 상 안 차린다고 통곡하고 미선이 언니 진짜 너무하다고 소리를 질러도 지수는 에어팟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조용히 책을 읽었다. 지수는 매일 밤 정산 일지를 작성했다. 박 여사 식비 보조, 12,000원 미선 세탁 대행, 7조 적용, 15,000원 거실 전등 및 수도 추가 사용분, 추정, 3,400원 숫자는 차곡차곡 쌓여 진우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제4장, 파란색 차트와 독촉장 박 여사는 매일 진우를 닥달했다. 진우야, 전현 당장 내쫓아라.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와서 집구석 망치니. 내 아들이 연봉이 얼만데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해. 하지만 진우는 차마 그러지 못했다. 아파트 명의가 공동 명의였고 무엇보다 그는 지금 돈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수는 재무팀 특유의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진우가 각자 관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시점과 그가 밤마다 화장실에서 몰래 들여다보던 파란색 차트의 연관성을. 사건은 시댁 식구들이 들어온 지 보름 만에 터졌다. 지수는 퇴근길에 우체함에서 독촉장 하나를 발견했다. 수신인은 강진우. 발신인은 이름도 생소한 제2금융권 업체였다. 지수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서재 컴퓨터에 남은 브라우저 기록과 자동 로그인된 메일을 추적했다. 그 결과는 처참했다. 진우는 1년 전부터 가상화폐 선물 투자에 손을 댔다. 달러 아셋 등호 에퀴티 플러스 리아빌리티알러라는 기본 공식마저 망각한 채 그는 쉰배 레버리지 투자를 반복했다. 최근 하락장에서 대출금과 원금을 모두 날렸고 총 손실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다. 그 속에는 박 여사가 아들 믿고 맡긴 퇴직금 일부도 섞여 있었다. 그가 더치페이를 주장한 진짜 이유는 생활비를 아껴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함이었다. 지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제5장 마지막 친절 그리고 정상결전의 날이 밝았다. 지수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오늘 진우 씨랑 미선 씨까지 다 같이 저녁 식사해요. 제가 강남의 유명한 한정식집 예약해뒀어요. 그동안 서운하셨던 거 다 풀어요. 박 여사는 이제야 며느리 노릇하려나 보내라며 신이 나서 옷장에서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었다. 진우 역시 지수가 드디어 꺾였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급 한정식집의 프라이빗 룸. 화려한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박 여사가 금반지 자랑을 늘어놓을 무렵 지수는 가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진우 씨, 이거 봐요. 오늘 식사의 메인 요리예요. 지수가 내민 것은 진우의 코인 거래 내역서, 사채 독촉장, 그리고 그가 어머니 돈에 손을 댄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이었다. 식탁 위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이걸 내가 어떻게. 진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며 젓가락을 놓쳤다. 재무팀에서 7년 일했어요. 당신이 숨긴 숫자들, 제 눈에는 형광색으로 빛나던걸요. 진우 씨, 1억 5천만 원 날리고 사채까지 썼죠? 어머니, 아들이 효도한다고 가져간 돈, 지금 영원됐어요.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아들의 팔을 잡았다. 진우야, 이게 사실이냐? 내 노후 자금, 내 돈 어떻게 된 거야? 지수는 평온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각자 관리하자고 한 거잖아요. 자기 빚은 자기가 책임지고 제 돈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덕분에 제 자산은 안전하게 분리해뒀어요. 진우 씨가 찍은 그 지장 덕분에 법적으로도 아주 깔끔하게요. 지수는 이어서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다. 조건은 간단해요. 이 아파트 처분해서 빚 갚으세요. 대신 제 지분만큼은 한 푼도 깎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어머니와 미선 씨의 보름간 체류 비용, 제가 대신한 관리비 증가분, 그리고 제가 참아준 가사 노동수당 합쳐서 350만 원 지금 바로 이체하세요. 안 그러면 사기 결혼 및 횡령으로 고소 진행할게요. 아수라장이 된 식당 안에서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미리 결제해둔 영수증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오늘 식사비 45만 원은 제가 냈어요. 이게 제가 이 가족에게 베푸는 마지막 친절입니다. 진우 씨, 각자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의 그 비참한 미래도 이제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요.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다. 등 뒤로 박 여사의 통곡 소리와 진우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지수의 구두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쾌했다. 에필로그, 새로운 가계부한 달 뒤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끝났다. 지수는 마포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짐은 단출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퇴근 후 창밖의 야경을 보며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그녀에게 허락된 가장 완벽한 사치였다.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진우였다. 지수야, 나 정말 죽고 싶어. 회사에도 소문나서 권고사직 당했어. 어머니는 매일 울기만 하시고. 정말 미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지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실루엣을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진우 씨, 우리 협약서 잊었어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불행은 당신이 초청한 손님이니까 당신이 전액 부담하세요.
지수는 전화를 차단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가계부를 만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서지수의 인생 가계부 제1장, 온전한 나로서의 삶,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 물줄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맑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숫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내일을 설계하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희망의 단위였다. 완벽한 봄이었다.